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전국적으로 뭐 한파주의보고 꽁꽁 얼었습니다. 하늘 날씨는 굉장히 화창한데 바람이나 모든 것들은 지금 자대히 찹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실내에서 감성돔 초보조사님들이 반유동 채비를 함에 있어서 꼭 챙겨야 할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있기에 오늘은 채비를 다 해서 그 과정에서 한두 개를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기부터는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챙기셔가지고 채비하시는 게 훨씬 더 조과에 도움이 됩니다. 자, 준비해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채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속에 보듯이 오늘은 감성돔 반유동 고부력으로 된 그 채비법을 설명을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한 두 가지 정도가 다릅니다. 소품이. 자, 이게 왜 다른지, 왜 써야 되는지 초보 조사님들에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이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구멍찌가 1.5, 1.5 구멍찌, 그 다음에 반달구슬. 자, 구멍찌하고 면사 매듭은 색깔이 보색입니다. 반대 색깔. 눈에 잘 띄기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면사 매듭은 자, 다시 빨간색. 이 초록색 면사 매듭은 바늘에서부터 전체 수심을 나타내는 거고, 위에 면사 매듭은 찌의 위치 또는 입질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m가 초록색이면 13m나 15m나 자기가 보기 편한 쪽으로 위에 면사를 해 놓으면 견제를 하든지 아니면 원줄을 들어서 내 찌의 위치를 찾든지 했을 때 쭉 들면 이렇게 빨간 면사가 보입니다. 면사를 초보 조사님들은 이렇게 두 개로 찌 기준했을 때 찌하고 반대 색깔 되는 거를 가깝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했고, 뒤에는 빨간색으로 다시 했고. 자, 이 내용은 이제 다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구멍찌를 넣고, 우리가 보통 구멍찌와 수중찌 사이에 이렇게 조수고무를 쓰지는 않습니다. 감성돔 낚시에. 자, 여기는 보통 뭘 쓰냐면 이런 걸 쓰죠. 그죠? O형 완충고무. 왜냐하면 수중찌하고 구멍찌가 이렇게 땅땅땅 때리다 보면 도장이 된 부분들이 깨지거나 많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구멍찌 바로 밑에 O형 완충고무를 쓰지 않고 조수고무를 씁니다. 이것도 무게가 있습니다. 침강 속도를 스스로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리던데 낚시가게 가면 이러한 것들이 쭉 순서대로 해서 한 봉지에 들어 있습니다. 쇠붙이가 되어 있는 거죠. 쇠붙이가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조수고무로 채비를 하면 뽕돌을 하나 더 단 것 같은 그러한 조수고무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얘가. 저는 반유동 채비를 할 때는 이러한 완충고무를 절대 쓰지 않고 이렇게 조수고무나 찌 멈춤봉을 씁니다, 차라리. 자, 이걸 왜 썼냐 그러면 이 채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멍찌라든지 위채비. 자, 목줄이 터져 나가면 그대로 견뎌지는 거죠.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수중찌가 돌틈에 바위 틈에 걸려서 이 수중찌가 터져 나가 버립니다. 그럴 경우도 왕왕 생기죠. 자, 수중찌가 터져 나가 버리면 자, 이러한 완충고무가 있으면 이 완충고무도 그대로 터져 나갑니다. 빠져나가겠죠, 홀로. 구멍찌도 빠져나오고 여기 반달구슬도 빠져나오고 다 빠져나갑니다. 원줄을 걸려 있는 거는. 수중찌가 터질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러한 조수고무 또는 이러한 찌멈춤봉, 자, 이런 걸로 쓰게 되면 이 원줄을 얘가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내리지가 않고 얘가 터져 나가더라도 이 조수고무부터 이 위에 있는 구멍찌부터 이 위에 모든 채비들은 그대로 사용이 또 가능하죠. 즉 보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실을.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완충고무를 지금부터 쓰지 마시고 초보 조사님들은 이렇게 조수고무를 쓰시거나 아니면 찌 멈춤봉을 쓰시거나 얘를 잡아주는 원줄을 잡아주는
이런 걸로 대처를 하시는 게 오늘은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잡아주는 역할을 하긴 하되 조금 더 침강에 도움이 되는 무게를 가지고 침강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수고무를 선택을 오늘 했죠. 자, 그 다음에 1.5찌니까 1.5고 가지고 있는 여부력이 있습니다. 모든 찌들은 뭐 B, 2B, 3B 막 적혀 있습니다. 수중찌와 밑에 하부 도래와 그 다음 제가 여기 조수고무를 선택했던 이 무게가 그 무게를 오버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버를 해버리면 면사가 반달것을 닿으면 슬슬 침강해버리겠죠. 그 무게를 계산해 가지고 이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자, 가을철, 여름철 그런 낚시에는 또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긁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터져나가는 일이 겨우 없지 않습니까? 수심이 10m면 주로 8m까지만 내리고 더 이상 안 내려가게끔 면사를 딱 잡죠. 자, 그럴 때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바닥층을 노리는 어떤 시기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채비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키포인트의 소품은 자, 수중찌를 고정시켜주는 자, 이거는 지금 민물 찌 멈춤봉이죠. 자, 이걸 하나를 눌러서 자, 수온이 떨어지고 바닥층을 노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감성돔도 입질도 예민하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철저하게 이제 바닥층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입질이 아주 약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것을 놓칠 때도 있는데 그래서 현직군들은 이제 찬바람이 불고 바닥층을 노릴 때는 이 수중찌 위에 이쑤시개로 이 원줄과 호를 막아버립니다. 꽉. 그래서 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손잡이가 달려가지고 예쁘게 꽉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쓰시는 분도 있고 이 수중찌 위를 잡아주는 그런 거에 자, 이건 뽕돌이죠. 우리가 말하는 좁쌀뽕돌. 이 좁쌀뽕돌로 강하게 물려서 아예 오르락 내렸다 안 되게끔 강하게 꽉 물리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원줄에 조금 데미지 내지는 훼손 이런 것도 염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쓰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잘 쓰십니다. 그 대신 경험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초보분들은 그래서 이걸 뽕돌로 눌러서 얘를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이 방법은 아니고 자, 오늘은 그래서 초보분들에게는 이렇게 민물 멈춤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쓰지 않고 자, 이런 걸로 찌 멈춤봉 작은 거 있죠. 자, 이런 걸로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그러겠죠. 얘가 움직이지 않게끔만 딱 잡아주고 눌러주면 되니까 이렇게. 자, 이런 걸 쓰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지금 제가 사용했던 이 조수고무 침강 속도가 있는 조수고무를 수중찌로 하부로 조금 세게 밀어내면 고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채비가 전체적인 채비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수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구멍치는 이렇게 위에 있고 그래서 얘가 터지더라도 얘는 그대로 위에 남아 있어서 구멍치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얘기죠. 뽕돌 쓸 경우는 거의 그런 게 밀리는 게 없는데 이런 고무 제품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랜딩을 하거나 그러면 얘들이 살짝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자, 벌어지면 캐스팅 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밀어내서 다시 딱 붙여주면 됩니다. 이러면 원줄 손상은 뽕돌보다는 훨씬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초보 조사님들은 뽕돌 쓰면 좋긴 좋은데 밀리지 않아서 또 원줄에 데미지를 입을까봐 차마 그건 제가 권장해 못 드리고 오늘 이렇게 조수고무나 그 다음에 민물 찌멈춤봉 이런 걸로 대신해서 수중찌를 고정을 하자.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소품만 한 두 가지만 바꾸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채비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 잠깐 이렇게 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바늘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감성돔 금친 바늘이라고 그러죠. 금친 바늘을 쓰시는데 뭐 어떤 바늘 써도 상관없습니다. 회사마다 다 조금 틀리니까 그 대신 목에서부터 귀까지 올라갈 때 거기에 여기 보면
뾰족뾰족한 침이 보입니다. 등침이라고 그러는데, 이 등침이 있는 걸로 초보자사님들 쓰시는 게 아무래도 미끼 이탈되는 게 조금 더 방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하시고, 자, 바늘을 이렇게 묶으면 항상 이 매듭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해서, 바늘 안쪽으로 돌아가게 해서 이 바늘의 귀가 텐션이 전 부분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꼭 바늘을 묶고 이렇게 바늘 귀 쪽으로 안쪽으로 돌려서 이 지렛대를 꼭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낚시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돌아가 버리면, 돌려볼까요? 이 바늘귀를 꺾어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뒤로 가버리면, 위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빠지기도 빠지고 힘도 못 쓰고 그렇습니다. 사소하게 잘 놓치죠. 이렇게 바늘귀로 올라가서 이렇게 텐션을 받게 귀에 그렇게 하시고, 뱅에돔 낚시나 감성돔 낚시, 모든 낚시 다 마찬가지지만, 자, 바늘에서 감성돔이 보이는 시야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직진성 있게 좋아야 됩니다. 쫙 반듯이 휘어짐 없이. 자, 그런데 잡어도 잡고 뭐 하다 보면 드롭봉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데미지가 있습니다. 휘어진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자,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미끼 이렇게 달고 했을 때는 이렇게 피지니까 잘 모르는데 놔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바닷속에서 연출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휘어져 있는 이 부분.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입질을 못 받을 확률도 많습니다. 특히 뱅에돔 낚시도 그렇고. 자, 이런 게 발견되면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서 바늘 다시 매야죠. 자, 이런 것들도 꼭 신경 써서 이런 미세한 것부터 해서 위에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 바늘에 관련된 미끼, 그 다음에 바늘 귀에 텐션 받게끔 안 돼 있거나, 바늘 귀에부터 보통 한 뼘 이내에 이런 데미지, 꼬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입질을 하루 종일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감성돔하고 직접 닿는 부분이라 신경은 계속 써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감성돔 초보조사님들의 고부력 반유동 채비 소품 한 2가지만 바꾸면 훨씬 더 조과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채비 손실도 현저히 줄어들고 그러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날이 좀 좋아지면 현장에 나와서 낚시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관련된 얘기 좀 하고요. 뭐 채비법이라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소개할 것도 많은데 한껏 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도보 포인트도 지금 찍어서 편집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마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되는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또 올려서 또 함께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